무슨 그림이죠? 이게 라스코 벽화예요. 이게 기원전 15,000년경으로 추측되고 있고요. 보시면 자연 염료로 뭐 갈색, 노란색, 흰색 이런 것들을 사용했고, 여기 보시는 적철색, 그러니까 갈색의 도구들은 그 적철석이라고 그래가지고 돌 중에 이렇게 철색이 나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그린 건데, 그 라스코 벽화 처음에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 가짜라고 했대요. 너무 생생하게 컬러감이 살아있어가지고 최근에 누가 그린 거다라고 할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좋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류가 최초로 컬러를 사용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라스코 동굴 벽화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색감들을 보게 되잖아요. 토마토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거 빨간색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시죠. 근데 색을 본다는 거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토마토가 빨간색이다. 근데 토마토가 꼭 빨간색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녹색도 있고 요즘 노란색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대저 토마토라고 해서 어두운 색도 있고. 근데 우리가 토마토가 빨간색이다라고 보는 거는 빛이 토마토 표면을 반사해서 나온 빨간색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게 빨간색이구나라고 해독하는 구조를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빨간색이 또 토마토가 잘 익었다, 뭐 예쁜 색이다, 맛있게 보인다 이런 것들도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기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색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거는 그 문화와 배경과 그 내 감정과 여러 가지 지식들의 향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컬러에 대해서 배우고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불 좀 다 꺼주시겠어요? 예, 가운데 있는 파란색 점을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마음에 안 든 그 사람들 쳐다보듯이 뚫어지게 가운데 있는 파란색 점을 쳐다보셔야 됩니다. 예. 자, 파란색 점을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다른 곳 보지 마시고. 자, 파란색 응시하세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보세요. 파란색 눈 깜빡이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집중하세요. 네, 보셨나요? 보셨어요? 네, 다시 한번 갈까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맨 왼쪽의 사진을 보셨어요. 펄스 컬러라고 해서 반대 색깔을 이용하는 건데 파란색 점을 응시를 한 30초 정도 하고 계시면 그 뒤에 바로 흑백 사진 보여드리면요. 오른쪽처럼 아주 풀 컬러 이미지로 사람이 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신 거는 그냥 가운데 흑백 사진이었어요. 잠깐 1, 2초간 컬러 사진 보신 경험하셨죠? 이게 바로 사람이 어떤 장면을 보는 데 있어서 이 머리와 우리의 눈이 하는 향연이에요. 콜라보레이션이에요. 그래서 흑백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컬러 사진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팬톤 컬러 잘 아시죠? 요즘은 뭐 이렇게 팬시 상품으로도 많이 나오고 팬톤 컬러 유행인데 팬톤 컬러가 이렇게 색상계의 구글로 자리 잡게 된 결정적인 이슈 메이커를 하게 된 이유는 2000년부터 여기 그래프 보시면 2000년부터 올해 색상을 발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경제 성장률 곡선과 경제 성장률이 안 좋을 때는 어땠어요? 옐로우 계열이 유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17년에 지금 유행 컬러는 올해의 색은 그리너리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는 이런 소품들이 그린색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요. 이 팬톤이 뉴욕타임스를 전략적인 파트너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2000년부터 올해의 색이 이거다라고 뉴욕타임즈에 가장 먼저 발표를 해요. 그러면은 뉴욕타임즈가 갖고 있는 공신력, 뭐 세계적인 지배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중에게 빠르게 확산시키고 자기의 그런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올해의 색이다 그러면 디자이너나 사진가들이 대충 감으로 작업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발표를 해주기 전까지는 전부 이렇게 감으로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팬톤 컬러의 올해의 색 그리너리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상들이에요. 파란색, 뭐 초록색, 보라색 이런 수준으로
좋아들 하시죠. 그리고 옷 색깔 뭘 가장 좋아하시냐고 물어보면 검정이에요. 여러분들 지하철 타시면 너무 잘 보실 수가 있어요. 겨울에 지하철 타면 다 검정이에요. 다 검정, 패딩. 그래서 검정색, 남색 위주인데 심지어 이제 자동차도 여기 검정색 많이 타시잖아요. 근데 검정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DNA 컬러라고 해요. 머리카락 색과 눈동자 색, 예. 눈동자 색과 머리카락 색 이렇게 해가지고 DNA 컬러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검정 가장 멋스럽고도 클래식하고 뭐 권위를 좀 나타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여기 보시면 성별에 따라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보시면 남자 왼편이 남자고 오른편이 여자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블루를 많이 좋아하세요. 파란색을. 파란색의 상징이 뭐 희망, 믿음, 안정, 긍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파란색을 매우 좋아해요. 성별을 가리지 않고 국적을 가리지 않고 글로벌하게. 근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남자 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색이 여기 하나 보이죠. 예, 보라색. 예, 보라색 여자들은 꽤 좋아하는 색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파랑색, 검정색, 뭐 녹색 이런 순서대로 이제 성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싫어하는 색의 조합도 있어요. 보시면 남자 여자 다 대부분이 브라운 계열을 싫어해요. 브라운 계열, 오렌지 계열, 뭐 옐로우 계열 이런 것들 싫어하는데 이 색 조합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 등산복 쪽에서 네, 제일 많지 않나요? 근데 이게 조사를 해보면 브라운이나 오렌지색을 가장 이렇게 싫어하는 색이라고 해요. 왜 등산 갈 때 꼭 그렇게 입고 가시는지. 그래서 성별에 따라 싫어하는 색 소개해드렸고요. 기억색이라는 게 있어요. 기억색은 우리가 어렸을 때 본 뭐 하늘의 색, 뭐 사과하면 떠오르는 빨간색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기억색이라고 하는데 눈으로 본 색과 내 기억 속의 색은 달라요. 내 기억 속의 색은 채도를 훨씬 더 높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억색, 메모리 컬러라는 게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채도를 높게 해서 사람들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기억하기가 쉽대요. 예, 머릿속에서. 그래서 기업들이 보통 이제 원색 계열의 로고를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빨강색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코카콜라, 뭐 레고, 여기 예, 켈로그 이런 것들, 닌텐도. 빨간색 하면 떠오르죠. 녹색 하면 여기 스타벅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원색 계열을 쓰는 이유는 기억하기 쉽도록 기업들이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어색하지 않으세요? 예.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어요. 그 폰트가 같아서 캐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니콘하고 바뀌었고요. 예. 이렇게 어색한 거예요. 알 수는 있지만 코닥인 건 알지만 컬러가 바뀌었. 예. 이게 고유의 브랜드 하면 어떤 색상 이렇게 딱 매칭이 되도록 이런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또 형용사로 본 컬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채도가 높고 예. 채도가 높은 컬러 이쪽 3, 4분면 이렇게 오시면 채도가 높을수록 딱딱하고 다이나믹해요. 동적인 컬러의 느낌을 줘요. 그래서 형용사로 따지면 뭐 다이나믹한, 뭐 화려한 이렇게 볼 수 있고 채도가 낮아지고 뭔가 파스텔 톤으로 올라가면 어때요? 부드럽고 정적이고 온화하고 이렇게 형용사로 또 컬러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숫자로 색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원색 계열은 실제로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원색은 10개 내외이고 우리가 생명사전, 색의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사전의 개수는 5,000개 정도 돼요. 꽤 많죠. 이름이 5,000개 정도 된다니까. 그리고 이제 시감, 눈으로 측색할 수 있는 색의 한계는 10만. 꽤 많죠. 근데 인간 눈의 최소 식별 영역은 750만 개까지 돼요. 눈이 가장 색을 볼 수 있는 초정밀 도구라는 거죠. 그렇죠? 또 마케팅 요소에서 입장을 보자면 여러분들은 모든 어떤 물건, 상품 아니면 의사결정의 순간에 있어서 90초 이내에 다 결정하신대요. 네. 1분 30초 내외에 의사 판단을 마치고 이 마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60에서 90%까지가 컬러예요. 색 보고 선택하신다는 거죠. 색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을 본다라는 건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색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맨 위에 있는 광원색, 광원 자체에서 나는 색을 보시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물체에 반사돼서 나오는 빛을 내가 다시 보기도 하죠. 뭐 빨간색의 사과, 뭐 파란색의 사과, 이런 식으로 물체에서 반사되는 빛을 보는 물체색이 있고요. 어떤 물체를 이제 투과해서 나오는 빛을 또 보기도 하죠. 그래서 투과색, 크게 이제 색의 세 가지 종류의 세 가지 종류를 설명을 드렸고요. 색채 지각의 3요소라고 하면은 색이 있는데 누가 봐요? 사람이 보잖아요. 관찰자가 봐야겠죠. 관찰자가 보려면 어떤 대상이 있어야 하고 이 대상에 어떤 빛이 쪼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색채 지각의 3요소라고 하죠. 그래서 색상은 빛의 특성이기도 하고 물체의 특성이기도 하죠. 이 빨간 사과는 빨간색을 가장 많이 반사시키는 거예요. 파란 사과는 파란색 파장을 많이 반사시키는 거겠죠. 그리고 보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색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요소가 워킹해야지 색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보는 빛은 우리가 잘 아는 가시광선이에요. 400에서 700 나노미터 되는 가시광선을 우리가 보는 거고요. 이 가시광선을 보는 인간의 눈 있죠. 눈의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눈은요, 어떤 장면을 보기인데 가장 1차적인 1단계로 정보를 입력하는 도구이죠. 그래서 눈이 어떤 정보를 입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경을 쓰시고 뭐 렌즈를 끼시는 이유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이잖아요. 어떤 장면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1단계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이 시상하부라고 해요. 그래서 2단계 뒤통수에 가서 상이 맺혀요. 이 정보를 가지고 전체적인 대뇌, 이 정수리 부분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요. 나의 뭐 과거의 기억이나 아니면 이런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을 통합해서 이 장면을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흑백 사진 보시고도 컬러 사진이라고 잔상 효과 때문에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컬러 사진을 느끼고 또 그런 형태가 없는 선이 없는 그림이지만 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림으로 보듯이 해서 이 눈을 통해서 1차원적으로 정보가 들어가면 이런 대뇌에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안구 운동, 우리가 요즘에 동공 지진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당황스러우면 눈을 계속 굴려요. 그래서 그 장면을 계속 보는 거예요. 정보를 입력하는 게 바로 이 동공 지진. 눈의 구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체가 이제 우리가 쓰는 이 카메라 렌즈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빛이 모여들여서 이렇게 역상으로 중심화 쪽에 상이 맺히게 돼요. 그래서 이 상의 시신경을 통해서 이제 대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머리로. 근데 빛이 이렇게 눈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회색의 이런 막대 모양, 간상체라는 게 있는데 이 간상체가 하는 역할이 빛을 받아들여요. 빛을 읽어요. 이게 우리 눈에 1억 2천 개쯤 있어요. 빛을 받아들이고 이 추상체, 요 빛 모양 있죠. 꽃갈콘의 빛 모양. 이게 이제 녹색 RGB 3개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보는 빛의 베이스가 RGB 베이스이잖아요. 모든 디지털 디스플레이, 디지털 카메라 다 RGB 베이스인데요. 우리 인간의 눈도 RGB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 추상체 자체가 레드, 그린, 블루로 만들어져 있어요. 얘는 650만 개쯤 우리 눈에 있어요. 무려 20배 정도 간상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밝기에 더 민감해요. 밝기에 의해서 더 의존돼서 사물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것들의 이제 길이가 40에서 50 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두께는 0.5에서 뭐 3mm 마이크로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밀도가 높은 곳이 이제 중심화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상이 맺히는데 여기에 몰려 있는 추상체와 간상체의 그 수치, 해상도 얼마 정도 될까요? 이거를 이제 공학자들이 계산을 해본 거예요. 가장 밀도 높은 곳의 간상체와 추상체의 숫자는 1제곱밀리미터당 20만 개쯤 돼요. 이거를 공학적으로 계산해보면 눈의 해상도는요, 10,000 ppm예요. 10,000 픽셀 퍼 인치. 숫자 10,000. 눈의 해상도는 10,0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추상체와 간상체라는 것이 추상체는 원추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날이 밝을 때는 괜찮아요. 날이 빛이 충분할 때는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컬러 자체를. 근데 해가 지거나 밤이면은 우리가 컬러 보는 것이 컬러가 훨씬 20분의 1배 정도 적게 민감하게 느껴져요. 빛에 비해서. 간상체가 1억 2천 개, 추상체가 650만 개이기 때문에 예, 인간의 눈은 밝기 구별에 더 민감해요. 그래서 밤에는 주로 이제 명암비로 사물을 인지하고 컬러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뭐 사람의 특성 곡선 보시면 이 컬러 빨간색은 컬러의 특성이고요. 노란색은 밝기의 특성 곡선이에요. 사람은 이 밝기에 있어서 밝기에 있어서 어두울 때 오른쪽으로 가면 강도가 빛의 강도가 세지는 건데 예, 여기 보시면 빛의 강도가 세질수록 사람이 인지하는 Y축의 그래프 보시면 둔감해져요. 빛이 어두울 때는 일이 들어간 것보다 더 민감하게 느끼는데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잘 느끼지 못해요. 둔감하게 느껴져요. 근데 반대로 이 컬러의 특성은 조금 변할 때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 포토샵에서 세츄레이션 작업하실 때 팍팍 놓나요? 조금씩 넣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컬러는 조금 넣을 때 둔감하게 느끼고 많이 넣을 때는 아주 예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컬러와 밝기의 특성은 아주 반대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은 밝은 것에 더 민감해요. 그래서 눈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데 눈이 어떤 중심 시야각은 2도 정도밖에 안 돼. 2도. 아주 좁죠. 초정밀 정밀 부분이 2도 정도이고요. 글씨를 볼 수 있는 부분은 10도 내외예요. 아주 좁죠. 그래서 책 볼 때 굉장히 피로도 높고 책을 이렇게 가까이 놓고 보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보는 각도는 10도 내외이고요. 모양을 볼 수 있는 각도는 30도 내외예요. 컬러는 60도. 근데 이렇게 보면 다 보이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눈이 끊임없이 운동을 해요. 안구 운동을 통해서 머리에 계속해서 정보를 입력을 하죠. 컬러를 볼 수 있는 게 60도 내외, 주변 시야각이 이제 180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인간의 주변 시각 측정을 해보면 207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꼭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오감을 통해서 어떤 장면을 판단하기 때문에 주변 시각은 180도보다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이제 색의 3요소라고 하는데 어떤 게 변했을 때 우리가 색이 변했다라고 느끼는지 크게 세 가지가 변했을 때 색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보시면 휴라고 해서 색상 자체. 요거는 이제 가시광선 스펙트럼 색이겠죠. 색상 자체가 변해서 우리가 색이 변했다고 느낄 수도 있고 색의 세츄레이션, 채도. 그러니까 어떤 색의 검정부터 흰색까지의 그 첨가 정도이잖아요. 그래서 세츄레이션이 바뀌어서 색이 느꼈다고 느낄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색의 밝기, 브라이트니스에 의해서 색이 바뀌었다고 느끼기도 하죠. 이것들이 이제 색의 3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화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장면을 볼 때 가장 네 가지의 요소들로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양이 가장 먼저 중요하겠죠. 모양, 어떤 형태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컬러가 있을 테고 영상으로 넘어오면 그 움직임과 뎁스가 있어요. 깊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볼 것은 이 컬러라는 거죠. 컬러라는 거는 우리가 눈에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의 색을 재생하는 것이 목표예요. 모든 디지털 카메라나 디지털 디바이스에 있어서. 그래서 선명한 컬러의 재현. 5D 마크 4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까지 테스트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컬러하고 화질은요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진 평가할 때 화질을 평가할 때 컬러를 거의 80% 육박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샤프니스와 컨트라스트는 생각 외로 비슷하긴 한데 50% 정도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컬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0초 이내에 90% 컬러 보고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컬러가 가장 화질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화질을 측정해 봤어요. 5D 마크 4에 화질 측정은 이런 이제 규격들이 다 있어요. 국제표준협회에서 화질을 측정할 수 있는 규정을 따라서 이런 실험 환경도 규정이 돼 있어요. 반사 조명에 뭐 이렇게 해서 표준 타깃을 찍게 되죠. 그래서 5D 마크 4 로 파일 감도 100일 때의 컬러
타깃이에요. 컬러 체커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이 타겟의 샘플 값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카메라가 마크4가 보여주는 측정값, 샘플 값과 측정값의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이제 델타 E라고 불러요. 색차 값. 이 표현하는 색차의 값을 표현한 그 차이를 이제 수치로 재는데 여기 네모 모양이 원래 표준 타겟의 값이고요. 이 동그라미가 이 카메라가 나타내는 색 영역이에요. 그래서 감도 100 같은 경우는 거의 일치해요. 그렇죠? 감도 200이면서 이제 약간 그 네모를 벗어나기 시작하죠. 감도 400일 때예요. 감도 800. 예. 이제 전체적으로 노이즈가 이제 끼기 시작하면서 그 표준 값들을 영역을 벗어나기 시작하겠죠. 감도 1600일 때입니다. 점점 표준 값 범위를 벗어나게 돼요. 요 감도 6400, 아니 3200이죠. 네, 3200, 6400. 네, 점점 벗어나죠. 노이즈가 이제 그 색 재현력을 떨어뜨리고 있고요. 12800, 25600, 51200. 색이 원래는 요 네모를 표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색차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또 동급은 아니지만 라이벌 기종들과 함께 비교해 봤습니다. 캐논의 5D 마크 4와 1D 마크 2, 1DS 마크 2, 그다음에 니콘의 D810, 소니 A7R2, 네, 뭐 라이벌 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하게, 그러니까 색 표현력이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를 해봤고요. 네, 감도 200입니다. 감도 400이고요. 그 전체적인 그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추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감도 800, 1600. 노이즈들은 보통 이제 블루나 그린 계열에 많이 껴요. 그래서 이런 위주로 블루, 그린색 위주로 확인해 보시면 잘 보이실 수 있고요. 감도 3200. 점점 색 차가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감도 6400이고요. 네, 12800, 25600, 네, 51200이에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있는 감도까지 비교를 해봤고요. 이걸 이제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그래프 보시면 파란색이요. 마크4예요. OD 마크4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겹쳐요. 거의 비슷하게 컬러 재현력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소니와 거의 유사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캐논의 1DX 마크2가 이 주황색의 그래프인데요. 아주 약간 더 위쪽에 자리하고 있고, 이 니콘도 거의 유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24비트의 감도 100 이하에서는 24비트 컬러 색 공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가 감도가 보통 이제 현장에서 쓰시는 분들이 상용감도 6400까지 말씀하세요. 괜찮다, 6400까지 컬러 발색 괜찮다고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14비트까지 뭐 컬러 재현이 가능하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나쁘지 않은 편인데 이게 이제 수치로 보면 이게 과연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종에 따른 상대적인 RGB 채널 반응성인데 이 OD 마크 4에 맞춰봤어요. OD 마크 4가 이 그린 채널을 기준으로 RGB에서 그린 채널 기준으로 레드 그린 채널만 비교하시면 되는데 이 그린 채널은 다 값이 1이에요. 1로 맞췄고 상대적인 그냥 수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OD 마크 4의 레드 값이 뭐 0.5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러면 1DX 마크 2는 0.55. 여기 뭐 비슷하죠. 니콘 비슷하고 소니 약간 0.1 정도 났는데 이 수치가 과연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블루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유사하는데 0.1 내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ETTR이라는 방법으로 또 테스트를 해봤어요. ETTR이라는 거는 디지털 사진의 원리예요. 그래서 공학
용어인데 expose to the right이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노출하라 혹은 정확하게 노출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장시키고 노이즈를 최소화하는 노출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장면을 찍게 되잖아요. 그러면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빛이 모아지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RGBG 4개의 픽셀 한 단위를 이루는 이 컬러 필터 어레이에 컬러 정보가 입력이 돼요. 그 뒤쪽에서는 이제 빛 정보를 입력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를 그대로 추출해 놓은 게 러 파일이에요. 그래서 러 파일은 아직 사진이 아니에요. 사진 파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름표를 붙여줘야 돼요. 뭐 16비트를 할 건지 8비트를 할 건지 어도비 RGB를 할 건지 sRGB를 할 건지 내가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의 과정을 내가 다 이 빨간 박스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DPP나 라이트룸 포토샵에서 설정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러 파일은요. 내가 컬러 사진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 파라미터들을 일일이 손으로 직접 설정해 주시는 거고 여기서 뭐 러 파일에서 지금 컬러 사진 만들어서 화이트 밸런스, 컨트라스트 이런 파라미터를 최적화해서 추출해 놓은 게 이제 TIFF 파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DSLR에는 TIFF 포맷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중복 어차피 파일에서 프로그램에서 따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TIFF 파일 의미가 없어져서 그게 이제 항목이 사라지긴 했는데 이 TIFF 파일 자체를 하이라이트 섀도우를 압축해서 추출해낸 파일이 JPG예요. 그래서 용량을 줄이면서 화질은 최대한으로 저장해 놓은 게 JPG 파일이죠. 그래서 이 ETTR 방법을 노출의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페이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러 파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12비트, 14비트, 16비트 이렇게 하이비트 사용하시는데 12비트면 2에 12승 해서 총 4096개의 밝기 값을 갖는 파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 렌즈가 보통 6스탑이다라고 한다면 조리개로 6스탑 밝기를 갖는 거고요. 그래서 6스탑을 갖는 어떤 파일이 있어요. 어떤 장면을 찍는데 러 파일이 정보를 할당하는 방식이에요.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 한 스탑에 내가 갖고 있는 정보의 절반을 할당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진이 캣빛이 굉장히 짱짱한 오늘 같은 날 하늘이 많이 들어가게 촬영하시면 노출 과다가 많이 나와요. 이 디지털 사진의 숙명이에요. 태생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에 가장 많은 정보를 할당하고 나머지 절반 해서 섀도우와 하이라이트 비율이 무려 32배예요. 32배죠. 그래서 사람들이 노출 과다가 많이 나와서 노출 부족으로 찍고 약간 밝게 현상하는 방법을 택하시는데 그거는 옳은 선택 방법이 아니에요. 디지털 사진에서는 적정 노출이거나 차라리 오른쪽 플러스 오버로 촬영하시는 것이 내 카메라의 풀 다이나믹 레인지를 다 캡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공평한 디지털 사진의 원리, 특성을 우리가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이제 감마 보정이라고도 하고 포토샵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톤 보정인 거죠. 그래서 러 파일은 차라리 노출 오버, 원설드에서 한 스탑까지 오버 하시는 게 낫고요. 그래서 이미지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급변하는 노출 상황, 뭐 해질녘에 여러분들이 왼쪽처럼 찍기 싫어서 오른쪽처럼 보통 촬영하세요. 하늘이 살아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여기를 좀 밝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들 하십니다. 근데 이거 톤 보정만 한 거예요. 컬러 보정하지 않았고요. 톤 보정만 하면 이 오버로 찍힌 곳에도 하늘의 디테일과 또 이 건물을 타고 넘어오는 이 컬러 강 하이라이트에 있는 이런 컬러를 비교해 보시면 섀도우의 화이트 밸런스 이런 것들이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특히 섀도우 부분에. 하이라이트에 32배 주고 섀도우는 아주 작게 써요. 그쵸? 레벨 값이 아주 적게 할당되는데 섀도우의 노이즈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출 방법이 ETTR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5D Mark 4의 ETTR 테스트예요. 그래서 보시는 거는 감도 100일 때 가장 위에 있는 패치가 한 스탑 부족으로 찍은 거고요. 가운데 있는 패치가 적정 노출, 아래에 있는 패치는 한 스탑 오버예요. 그래서 감도 100일 때이고요. 이제 점점 차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 감도 200이고요. 블루나 그린 계열의 이제 노이즈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감도 400 이런 부분의 차이를 보시면 되겠어요. 맨 위쪽이 한 스탑 부족이고요. 가운데가 적정, 맨 아래가 한 스탑 오버.
감도 1600일 때, 3200일 때, 6400일 때, 12800일 때이고요. 25600일 때.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오디 마크 4 ATTR 테스트 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방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4개의 기종들 테스트의 컬러 민감도를 아까 보셨고요. 지금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인데요. 보시면 경쟁 기종들이 거의 다 13 스탑, 다이나믹 레인지가 보통 13 스탑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조리개 수치로 13스탑이면 꽤 넓은 영역을 촬영할 수 있죠. 다이나믹 레인지 보이고 있고요. 점점점 이제 떨어지죠. 감도 높아질수록 다이나믹 레인지 떨어져서 6400쯤 되면 이제 8스탑 다이나믹 레인지가 우리가 꽤 괜찮은 이제 품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8스탑 정도가 이제 3200에서 6400 감도 정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넘어가면 12800 넘어가면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가 현격하게 이제 줄어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라는 것이요, 실제로 그 센서상의 민감도 측정 이것과 실제로 사진으로 찍어서 나타나는 장면에 섞여서 나타나는 컬러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컬러에 대한 여러분들 기본적인 이론에서부터 그 객관적인 화질 측정, 컬러 값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진에서 응용된 컬러의 올해 유행까지 모든 것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유럽에 있는 이제 색들, 가장 그 나라에서 선호하는 색들이에요. 맨 이쪽이 이제 오스트리아, 뭐 두 번째가 벨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IM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게 사진, 약간 인스타그램 같은 어플인데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컬러를 이제 추출해가지고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컬러라는 거는요, 굉장히 다양성과 뭐죠? 다양성과 정체성이에요. 예. 그 나라마다 독특한 그 정체성이 있고요. 그 컬러에는 정말 다양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카데미 작품상 받은 문라이트라는 영화 포스터 자체도 RGB예요. 그렇죠? RGB 컬러예요. 그래요. 그래서 컬러라는 거는 다양성과 정체성이다.